근데 유유전화 중에 소득 증빙이 아직도 안 돼가지고 뭐 결혼 비자 못 나오고 이런 경우 많다면서요. 최근에도 많았어요. 비자가 불어댔다. 그 저는 비자가 불어댔다 그러면 딱 한 가지, 이 사람 소득 증명이 안 돼서 불어댔구나 싶었고, 제가 그 사람 직업을 물어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떤 사람은 개인 소개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업체에서 했다 그래요. 근데 본인들이 결혼을 처음 시작할 때 그쪽에서 소득 서류가 된다는데 비자가 나온다 이런 말을 단 한마디라도 들은 적이 있냐 하니까 없대요. 자, 심지어 아무것도 일 안 하는 백수, 부모 소득도 연결시키도 없는 사람을 결혼을 시켰어. 결혼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소득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 비자를, 문제가 있는데 비자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불어대. 그때 직장 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본인이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단순하게 누구한테 소개받고 와서 결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직업상 내가 소득이 돼가지고 신부 비자가 나올 수 있는 자신인지 그거부터 확인을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자, 옆집에 베트남 사람이, 저쪽 같은 회사에, 같은 뭐 주위에 아는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나 결혼하고 싶은데요. 소개해 줄게요. 무작정 와요, 그냥. 그게 제일 위험한 짓이잖아요. 응? 결혼해놓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비자는 불어대고 신부는 결국은 비자 불어대면 그때부터 신부가 잘못하면 마음이 떠나버려요. 응? 근데 본인이 비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 나중에 비자 신청할 때 그럼 그쪽에서는 뭐라 합격한 게 애매모하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아니고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제일 먼저 신랑을 저한테 결혼에 상담이 오잖아요. 저는 제일 먼저 묻는 게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직업이 뭔지, 직장을 다닙니다. 그럼 직장 다니신 지 얼마 됐는지,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매출 규모가 얼마인지, 자영업자로서 이 사람이 의료보험료 얼마 내는지. 그래도 이것저것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은 자, 본인 부모가 뭐 하는지, 지금 현재 주소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부모 의료보험료가 좀 많이 나오는 분 합가를 하면 되겠는지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본인은 가능합니다. 안 되는 분은 본인은 지금은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앞으로 이렇게 갖춘 이후에 해야 됩니다라고. 근데 자, 일반 업체든 어디든지 가도 브로커든 베트남 사람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 자체 묻는 경우 없습니다. 결혼에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요. 그냥 당사자도 모르고 무조건 오면은 베트남 신부 데려갈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와요. 와서 불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딴 데서 결혼을 했는데 개인 소개를 했는데 비자가 불어됐어요. 아직도 제일 많아요. 이 방송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분들 방송을 뭐 최근에 들은 분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부터 들어온 분들 있어요. 들어오면서도 그렇게 한.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내가 신부를 초청할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이거부터 먼저 확인해. 진짜 저한테 결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벌써 알아요. 사장님이 방송 듣고 사장님이 말하는 소득에 저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도 저는 한 번 더 질문을 해요. 그분한테. 그게 맞죠? 어떤 분은 그래요. 소득 충족은 안 되는데 제가 재산이 공시지가에서 이만큼 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제 전화 왔어요. 제 아들이 연봉이 한 5천 조금 넘습니다. 아들하고 주민등록을 합해서 내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벌써 알고 있어요. 그분은 제 방송을 보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담을. 근데 방송을 본 분들도 그냥 무작정. 근데 대부분이 업체에서 한 분들도 일부 있고 개인 결혼
브로커 결혼이 제일 많아요. 근데 개인 결혼이라 하지만 실제 보면 브로커예요. 자기 친구가 결혼을 해서 친구 와이프가 이렇게 소개해서 하는 경우는 진짜 그거는 개인 결혼이에요, 따지면. 근데 아는 베트남 사람이 10년 이상 한국에 와서 살았다, 15년 살았다. 그 사람은 브로커예요. 왜 그럴까요? 1년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결혼을 지키면서 돈 버는 재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소개해 줄게요. 자기가 해놓고 나중에 결혼 비용이 탁 견적서가 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했잖아요. 처음에 신부 만나고 와서 한 400만 원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러 가려니까 견적서 2,500만 원이 탁 나오잖아요. 그게 또 포함 안 된 것도 많아요. 소개시켜놓고 한다니까요. 처음부터 얼마 들어요? 절대 말 안 하죠. 소개해 줄게요. 내가 좋은 신부 있어요. 저하고 베트남 가요. 가는 비용만 좀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 입장에서는 가는 비용 좀 쓰고 내가 하면은 뭐 좋은 신부만 소개해 주겠지. 그럼 비용도 작게 들겠지. 소개받아 놓고 나서 카톡도 연락하고 주고받고 이제 미천기 살짝 들었는데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까 결혼 비용 2,500만 원. 꼼짝 말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베트남 사람들이 소개한 여자가 아는 관계도 아니잖아요. 누구 통해서 아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안면 있고, 자, 안면이 있으면은 보통 이렇게 총각분들 이렇게 서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여성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혼자 사세요? 왜 결혼 안 해요? 내가 좋은 사람 해줄게요. 좋은 사람 우리 친척 많아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반드시 개인 소개를 받더라도 본인이 서류가 되는 사람인지를 전문기관에 물어보라는 거죠.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대답해 드려요. 얼마든지. 어제 한 분이 전화가 와서 그분이 해요. 방송을 보니까 타업체 결혼을 했는데도 사장님이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예,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그분도 진행하는데 본인이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본인 생각에서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저쪽에서 대답을 잘 안 해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 비자 떨어졌는데 내년 1월 달에 비자를 할 거예요. 뭐 지금 막 어떻게 돼 가는지. 근데 내년 1월 달 되면 본인은 된다고. 그냥 편안하게 기다렸다가 신부나 한번 두세 달에 한 번씩 가서 만나시고 편안하게 기다리고 그때쯤 돼서 궁금하면 그때 다시 저한테 문의하세요. 그쪽 업체에서 해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처음부터 결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서류 진행이 가능한 사람인지, 자, 직장을 몇 년 다닌 사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영업자들, 내가 의료보험 많이 내는 사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분들 중에 문제가 되는 분은 가정폭력, 성범죄나 이런 범죄 전과가 있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거 없는 이상은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있는 분이 첫째 농사 짓는 분,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 뭐 여기도 갔다 일했다 저기도 일했다 소득신고 안 하는, 그리고 요즘은 뭐 현장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업체에 개인 회사에 개인한테 뭐 기사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냥 월급 받잖아요. 그런 분들, 내가 세금 신고를 안 하는 게 돈을 버는 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자영업자인데 의료보험료도 작게 내고 내가 매출 신고도 작게 하시는 분, 그분들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내 혼자 정상적으로 내가 한 달에 돈 600만 원 법니다. 600만 원 벌면 뭐 해요? 세금 신고는 요만큼 하다 보니까 실제 서류적으로는 그 사람 떼보면요, 한 달 수입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먼저 짚어본 다음에 내가 결혼을 해야지라고 먼저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꼭